그래서 이제 수출 계약 체계라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단계별로 보면은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큘러 레터를 보내면은 인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입찰 같은 경우는 이제 RFQ라 해가지고 입찰 견적 요청이 접수받게 되면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이건 이제 오파가 아니고.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과정이 되면은 신용조회해서 오파를 내서 펌 오다가 되면은 오다 억셉트하고 계약을 맺는다. 이런 하기로 가는데, 일단 보통 전시회라든지 상담회를 통해서 MOU, 예, 어느 정도 상호 이해하고 양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MOU 정도 체결해서 조금은 묶어놓죠. 예, 바로 오다가 안 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LOI를 해가지고, 예, 조금 이제 사전에 정식 계약 맺기 전에 의향서 정도 체결한다든지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MOU나 LOI나. 예. 그다음에 LOC 투자 약정서라든지. 그다음에 서로 비즈니스 측면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비밀성 사항도 조금 오픈이 되고 공유를 하면서 이게 조금 공개적으로 오픈돼야 되지 않겠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제 NDA 기밀유지 협약서를 맺어서 좀 해놓을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부문 딜에 보통 에이전트를 등해서 입찰을 당할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에이전트한테 POA 이임장을 줘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오더가 이루어졌을 때 계약 단타 한두 건들은 이제 프로포마 인보이스, 예, 견적 송장, 수익국의 입장에서는 외화를 성공할 수 있는 에비던스가 되는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작성해서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면은 구매 계약서, 그다음에 세일즈 컨트랙터, 뭐 세일즈 노트 이런 말 다 같이 써도 됐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으로 제반 조건을 명시하고 사인을 해서 쓴다. 그다음에 입찰 부분에 들어갈 때는 에이전트하고는 에이전시 어그리먼트. 예, 보통 이제 커미션이 이제 중요하죠. 예,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커미션은 몇 프로 한다. LC 페이먼트는 바로 카스토머로부터 직접 셀러가 받는다.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롱텀 베이스로 이제 딜러십, 디스트리뷰터십 어그리먼트를 맺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여기에 보여주는 게 이제 오파 시트인데, 이러이러한 뭐 제품으로, 예, 당신한테 오파합니다. 여기 이제 MOQ. 여기 조금 이제 제품별로 정하는데 고민이 조금 돼요. 상담을 해보니까. 여기에 고려할 사항은 보통 이제 운송 측면,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이나 조금 생활 소비재 수량이 좀 많이 뭐 1000단 이상 가는 경우는 대다수 재고 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좀 작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선적 측면에서 셀러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 FCL 컨테이너가 안 되니까 에어로 보낸다든지 배로 보냈을 때 다른 하주들의 카고가 같이 보내다 보니까 잘못 패킹을 해놓으면 운송상에 데미지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예, 이런 거. 그다음에 유니트 단가 어마운트 해가지고 여기에 가격 조건은 FOB면 FOB, CIF 이렇게 표시해주고, HS 코드 들어가고 어마운트, 오리진 원산지. 그다음에 이제 패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처음 오파 단계에서는 그냥 스탠다드 패킹을 해놓으면 돼요. 예. 그다음에 선적. 보통 이제 딜리버리라고 그러는데, 딜리버리는 사실 엄격한 의미로 보면은 바이어 쪽에다가 납기, 끝까지 도착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떤 뭐 유통상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선적하는 기준으로 해놓는 게 편합니다. 예. 조금 이제 우리 구성에도 좀 우리가 책임도 졌고. 그래서 LC를 받았을 때 TT로 도를 받고 난 뒤에 한 달 이내, 2달 이내 선적해 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shipping 보트는 뭐 우리 코리안 보트가 되고, 인스펙션. 되도록이면은 우리의 검사, 셀러의 검사로서 마지막에 되게끔 추가적으로 제3자, 또 혹시 제품이 어떤 뭐 과거에는 많이 그랬었는데 중국도 그러고, 이 바이어 인스펙션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이걸 핑계로 초청을 하라,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그게 굳이 제품 특성상 와서 검사를 해야 되면 할 수 없는데,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하고 우리 검사로서 빨리 하는 게 낫다. 예. 오늘 데스티네이션. 근데 주로 이제 포트 기준으로 하죠. 예. 설사 내륙 운송을
걔들이 원하더라도 그쪽에 포트에서 하역비라든지 트러킹, 상차비, 또 내륙 운송비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오판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포트 기준으로 가라. 메인 포트. 그다음에 이제 페이먼트는 여기 가장 중요한데 TT로 할 것이냐, LC로 할 것이냐, 뭐 아니면은 뭐 DA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밸리디티, 유효기일. 이 오파시트의 유효기일은 어떤 정도 하느냐. 보통 오파 일자로부터 한 3개월 주죠. 그래 한번 시원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TT로 하다 보니까 해킹 사고가 가끔 발생을 해요. 돈을 줘야 될 시점에 해킹이 돼가지고 다른 어카운트 넘버를 알려주면서 우리 이메일 어드레스를 도용해서 이쪽으로 보내라. 그런데 선적할 시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돈 보냈는데 우리 셀러는 돈을 못 받았다. 그럼 해킹 사고 난다. 가끔 봐요. 그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뱅크 스위프트 코드라든지 어카운트 넘버를 명시하고 만약에 어카운트 넘버가 바뀔 경우에는 리턴으로 서로 컨펌한 다음에 해라. 그래야지 내가 책임 묻고 다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포마 인보이스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명칭만 조금 바꿔서 하고 뭐 조금 생략해서 양자 사인해서 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매 계약서, 플러스 컨트랙트인데 여기도 제반 조건은 다 비슷해요. 여기 이제 품명, 제품에 관한 단가, 수량 있고 앞서 얘기한 이런 제반 조건들, 그다음에 사인하는데 추가적인 거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셀러의 역할, 딜러의 바이어의 역할, 선적은 롱텀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어떠한 시점에 오더를 하는 시점부터 어느 정도로 하고 오더를 너희들이 어떤 플랜을 할 것이냐. 이런 추가적인 내용을 여기에 언급을 해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제품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판매 지역 테리토리는 어디로 할 것이냐. 디스트리뷰터의 역할, 독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오픈 마켓으로 해서 비독점으로 줄 것이냐. 1년만 줄 것이냐. 그랬을 때 그 딜러 디스트리뷰터의 역할은 어떤 책임과 가지고 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광고 예산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불하고. 그다음에 오더 절차와 선적은 어떻게 하고 가격 수준하고 가격 페이먼트 조건은 어떻게 한다. 초기 연도에는 몇 프로 DC, 리스트 프라이스로부터 몇 프로 DC 해주는데 2000년부터는 몇 % 인상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보정 기간. 어느 시점부터 얼마까지 무상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준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 판매 계약서상의 종료 일자 기간. 이게 좀 중요한데 보통 독점으로 줄 경우에 뭐 바로 처음부터 독점 잘 안 주죠. 오픈마켓에서 1년 이제 하고 난 뒤에 독점 주는데 세일즈 퍼포먼스 판매 계약을 맺은 그 수량을 달성했을 때 우리가 너한테 독점을 준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터미네이션 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연장이 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은 좀 지양해서 해라. 그래서 이제 주의할 사항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에 이제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한 가지라면 문제가 없는데 삼성전자 예를 들어 보면은 반도체 부문, 백색 가전 부문, 스마트폰 부문 여러 사업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어떤 지역의 책임자로서 계약을 맺을 때 그 딜러하고 회사 제품이라 한다면 큰 문제가 되죠. 다른 제품에 그 담당자가 딜러 계약을 맺을 때 같이 묶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품명, 모델까지도 세분화시켜서 하는 게 좋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뭐 부품이나 어태치먼트, 액세서리 이런 거는 이제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죠. 절대 회사 전체 제품 하지 말고 워런티, 보정 기간도 일정한 기간을 명시를 하라. 단순히 1년, 2년 하지 말고. 왜? 딜러들은 보통 우리 제품을 사가서 스톡 세일을 하지 않습니까? 6개월 후에 팔릴 수가 있고 심지어 1년, 2년 후에도 팔릴 수가 있다. 그런데 무조건 팔리고 난 뒤에 1년, 2년 하면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따지면 선직 기준하면 2년, 3년 동안 해줘야 되잖아요.
바이어들은 그 딜러들은 그걸 원해요. 1년 후에 최종적으로 제품이 1년 후에 팔리고 난 후에 1년을 하는 거지 어떻게 선적을부터 하느냐. 여기 좀 악유가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바이어 입장에서는 물품 도착 수입국에 아니면 저희들이 선적 기준으로 해서 1년간 해주겠다. 무상 공급을 해주겠다. 거기에 예를 들면은 거기에 세부적인 항목에 들어가면 보상해 줄 게 많습니다. 파자를 처음에 사갈 때 돈 주고 유상으로 다 사가잖아요. 이게 무상이니까 우리가 프리 오브 차지로 안 준다 이거지. 유상으로 사간 파츠에서 AS용으로 지급이 됐을 경우에, 소모가 됐을 경우에 그 파츠를 100원에 사갔다면은 그 파츠가 팔 때까지의 관세가 있을 거고 운송비가 있을 거고 마크업된 부분이 있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100원에 너희들 파츠 하나 사갔다면은 AS용으로 보상할 때는 우리 워런티 팀에서 품질 보증팀에서 1.2배 20% 30%를 업해서 보상해 주겠다. 거기 이제 파츠 리임버스먼트예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땅덩이가 엄청 넓잖아요. AS맨이 가서 AS를 하러 가면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레이버, 트래블, 마일리지, 코스트 이런 까지도 사실 워런티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중견 회사만 해도 이게 이제 품질 보증팀하고 영업팀 간의 차이가 이런 데서 또 내부적으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영업팀에서는 어떻게든 바이어가 나와 같이 좀 보조를 맞춰서 내가 물건을 팔 수 있게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품 가격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이슈가 있다. 내고한 데 있어가지고. 그럴 때 이러한 제품의 보증기한까지도 고려해서 종합적인 밸류, 가치를 따져서 가격 내고를 할 필요가 있다. 다 돈이지 않습니까? 보증은. 그 다음에 요거 테리토리. 뭐 예를 들면 뭐 쉬운 예로 이제 홍콩 같은 경우 따로 좀 딜러를 많이 가져가나요. 중국에 포함시킬 필요 없이 그런 거. 또 그러고 미국 애들은 보통 할 때 노스 아메리카 요걸 많이 해요. 보통 캐나다가 저 프로 야구팀도 미국의 리그 MLB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걔들 국경 없이 그냥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보통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달라. 그랬을 때 캐나다 지역의 차후에 좀 영향이 좀 딜러가 나서날 때 개별적으로 못한다. 못 깨가지고. 그 다음에 독점이냐 비독점이냐. 에이전트로만 할 거냐 딜러십 할 거냐.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프라이스 조건.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그러면 너희들이 딜러로서 디스트리뷰터로서 어느 정도의 재고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중요해. 낱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을 잡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본사에다가 오더를 해서 가져가면 최소한 2개월, 3개월 정도 걸린다. 크게 옵션이 많지 않은 제품들은 보통 한 2, 3개월, 조금 길다면 한 6개월치의 물량은 너희들이 스톡으로 가져와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투자를 좀 해라.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 조항. 이거는 세일즈 퍼포먼스하고 비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메일 해킹 때는 당사자간 협의해서 한다는 문구를 필히 넣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카스토머로부터 LC가 TT가 바로 올 때, 예를 들면은 입찰 같은 경우에 셀러,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고 에이전트에 커미션을 줄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우리가 100%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커미션을 줄 필요가 있을 때 그 외화를 송금해야 되는데, 그 외화를 송금할 때 요건 세일즈 커미션 어그리먼트로 해가지고 붙여봤는데 요 용식을 사용하면은 돈 세탁 방지, 연루되는데 방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서플라이어 그다음에 커미셔너가 사이에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 어떠한 계약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의 수량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제받았는데 너희들 커미션 부분이 얼마다. 그래서 페이먼트가 완료되고 난 뒤에 커미션, 에이전트가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지불한다 해서 사인해 놓으면은 우리가 외화를 송금할 때 국내은행에 요 근거로 해서 외화를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중남미 딜러들한테 이렇게 돈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좀 가끔 받아요. 얘들은 조금 불순한 의도로 해요. 왜냐하면은 중남미 국가들 보통 장사하시는 분만 캐시 거래를 많이 해요. 대다수가 미국에 자기들 개별적인 달러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카스토머 명의로 해서 100% 돈을 줄 테니까 우리 딜러 포션만큼의 금액은 미국 계좌로 좀 싸도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 돈 세탁 규모가 좀 크고 이런 경우는 걔들이 돈 세탁하는데 그 연루돼 가지고 좀 외환거래법 위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명확한 근거 이런 걸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